자, 오늘 저기 그 공유 얘기가 있어서 공유협회에 저기 조상구 대표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지금 광고를 하고 지금 딱 끝나시니까 들어오셨네. 저기 혹시 그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상부님이 우리 오늘 화제 중에 뭐가 있냐면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그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데이터. 사실은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계속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이제 차량에 대한 궤적 데이터고,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그 카카오 내비에 그거 써보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 집 근처에 있는 곰탕집 중에 1,000명이 간 곰탕집과 2,000명이 간 곰탕집이 다릅니다.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블로거들이 뭐 돈을 받고 뭐 여기 블로깅을 해주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저기 완전히 그냥 실 데이터에 의해서 이 측정이 되다 보니까 1,000명 간 데보다 2,000명 간 데가 더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데이터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에 어떤 데이터들이 제공될까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윤상무님의 그 아젠다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도 대표님 오셨는데 그냥 본전을 뽑으시죠. 그러면 저 공유 오피스랑 관계돼서 좀 제가 그 질문한 것들이 좀 연계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어떻게 변할까, 그다음에 이에 따라 이제 공유 오피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이 좀 회장님 그 말씀하신 것과 좀 연계가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코비드 19 이후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쓴 물건을 이렇게 만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좀 꺼려지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마트를 가도 카트도 이렇게 잡기 싫고, 근데 이제 공유라는 건 어쨌든 누군가 쓴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뭘 뭐 만지다든지 뭐 공간을 쉐어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아까 이제 그 회장님 말씀하실 때 이 코비드 19이 이제 그 공유 뭐 오피스라든지 그런 홈에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공유 오피스 측면에서는 실은 모든 사람이 갑자기 네트워크 그 플랫폼 노동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디지털 트랜스폼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게 뭐 단점도 있지만 몰랐던 장점을 파악한 게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무 환경 자체가 싹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염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꺼리고 이런 것보다도 한 대 탁 맞았는데 보니까 재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근무 환경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면 옛날에는 무조건 사무실에 출근해야 됐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그게 혼합이 될 거예요. 가끔은 사무실 가고 가끔은 집 근처에서 하고 플렉서블하게 하고 하면 그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근무 환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유 오피스가 최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헤드쿼터에는 뭐 10자리만 놔두고 20명인데 그래서 모일 때는 저기에만 모이고 뭐 헤드쿼터에는 꼭 있어야 되는 10사람들이 뭐 교대에 있으면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사람들은 뭐 노매딩처럼 있다가 만약에 같이 모여야 되면 컨퍼런스룸에 같이 모여서 한다든가. 그렇다고 보면 기존의 사무실에서는 픽스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공유 오피스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가 뜰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쪽에서도 공유 승차는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실은 공유 승차뿐만 아니고 택시도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마을버스 대신에 지금 스쿠터 타는 거, 라스트 마일 이런 것들도 성장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유함으로 해가지고 뭐 찝찝하고 감염 이런 이슈가 있지만 그 이슈의 장벽보다는 어쩌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거꾸로 헬과 공유 숙박에 대한 얘기가 또 있거든요. 헬이나 기존의 서비스들은 다 겹치게 돼 있어요. 어쩌면. 근데 이제 공유 숙박은 또 이제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끔 돼 있으니까 그쪽은 또 뜰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 때문에 꺼림으로 해서 그 모델이 줄 수가 있어요. 공유 승차처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그 편리한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공유 서비스는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뜻밖의 그 이런 일이 뭐 이런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건데 그 코비드 19 때문에 절대 이거 잘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콩콩이라든지 뭐 라임이라든지 그 개인 승차 이거 남들이 하는 건데 왜 내가 저기를 해야 돼라고 했는데 그게 그 라이딩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헬로마켓 같은 경우는 당근마켓 헬로마켓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중고 물품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한 이게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리스크를 안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을 소독을 하고 개인 그 저기 라이딩을 하겠어. 라든지 아니면 내가 멀리 나가서 물건을 사는 비해서 뭐 근처에 있는 믿는 분한테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성비보다는 이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이 더 나를 위한 그러면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것도 뭐 우리 SKT 저기 박 사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근처에 있는 오피스에 가라.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해준다든지. 근데 저는 그 위워크 이책 중에 약간 놀라웠던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면서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월요일이 되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딘가 나가서 내가 공짜 커피를 마시고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이 하고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대한 저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제가 무소속의 비애를 고등학교 때 한 번, 대학교 때 한 번 재수하면서 그 다음에 저기 대학원 졸업하고서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 소속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적이구나. 제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놀랐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워크가 그래서 위워크가 어떻게 되냐면 컬처를 공유하는 게 예, 예. 스타트업들 그런 것들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컬처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막 다니는 분위기 이런 것도 만들고 막 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컬처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지만 컬처 그래서 컬처 공유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죠. 오신 김에 질문 좀 하시죠. 조 대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대표님 그 소개 그 위홈 내용 잘 들었고요. 아까 위워크가 그 AI 회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저도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 뭐 손정희 AI를 많이 주장했던 손정희가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부동산 업자였다. 네. 뭐 이런 그 언론에 그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그 위워크의 어떤 지점이 AI와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위홈도 그 포지셔닝을 보면 독자적이고 합법적이고 로컬라이징 된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이런 뭐 기술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AI나 아니면 그런 위워크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 그러니까 위워크를 가보면 그런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나 컬처럴한 부분, 시설이 되게 좋고 이제 그런 거는 느끼는데 이게 어떻게 그 DT나 DX의 한때 대명사가 됐고 향후의 공유 오피스가 어떤 지점에서 이런 저는 이제 그 AI나 기술적인 측면에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이미 그 위워크는 저도 AI라고 손정희가 인터뷰하는 거 보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실은. 그런데 AI 회사로 포지셔닝 하는 거는 실은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아주 미래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 CEO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은 이미 AI 그런 얘기 못 하고 있어요. 새로운 CEO도 부동산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프로핏을 내려고 하는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뭔가가 있는데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신체화가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룸을 그 밴드위스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유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위워크가 AI 기업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실적으로 운영도 가능하면 빨리 어떻게든 프로피터블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위워크가 AI 기업이냐 아니냐는 저도 이해를 못하지만 뭐 바이어블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위홈은 당연히 그 AI든 블록체인 가지고 그 협력주의 플랫폼을 시도를 했었고요. 블록체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AI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인데 일단은 AI 회사처럼 포지션이 가려고 해요. 마케팅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AI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숙소들 정형화되지 않은 숙소들을 표준화 표준 퀄리티로 이렇게 정형화시키는 그걸 AI로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게스트의 성향과 그 숙소를 AI로 그 최적으로 매칭시켜주는 정도. 이 정도는 이제 기술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좀 더 뭐 마케팅 차원으로 일단은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위워크가 그 공유 오피스의 그 대명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선발적인 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잘 받았다든지.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확산해버렸죠. 확장해버렸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거예요. 그 초역세권에 이제 위워크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스타벅스 같은 효과를 내는 중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빌딩이 있어. 위워크가 들어오면 빌딩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바잉 파워가 생기니까 위워크가 그, 빌딩들한테 가가지고 장기 임대 20년 해가지고 싸게 받아서 그걸 엠빵 해가지고 이렇게 파니까 장사가 잘 된 거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위기가 오거나 이랬을 때 이걸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장기에다가.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트5하고 위워크를 와보시면 가보면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비슷해 저기가 밸류가. 그런데 위워크는 저희가 있는 지금 홍대만 해도 세 개층을 뚫어가지고 엄청나게 독특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실은 공간 효율은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뭐 CEO가 그렇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와야 되는 듯이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완전히 와야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곧 프라핏이 가능할 거란 얘기도 확장해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뭐 이렇게 그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시면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코비드 이후에 지금 새로운 경제 체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공유 경제만큼 그 코비드 이후에 실한 경제 체제를 제시하는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지만 지금 코비드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사회적인 병리 현상,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이런 것들 다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환경적인 제일 크지만 코비드가 발생을 했고 이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비드 다음에도 팬데믹은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경제 체제가 있지 않고는 인류가 생존할 수도 없고 지속 성장도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경제 체제는 어디에 따라가냐면 시민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가요. 소비 행태대로. 그러면 지금의 과잉 생산, 과잉 소비 행태대로 한다고 하면 환경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소비 행태는 지구가 세 개 있는 것처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팬데믹이 계속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유 경제는 실은 경제적인 경제 모델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가치와 환경적 가치도 중요시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일단은 소비 행태도 달라져야 되고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경제 체제도 달라져야 되는데 새로운 경제 체제는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등하게 어쩌면 환경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모델일 거예요. 근데 공유 경제가 이전에 그랬거든요. 이 세 가지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99%는 경제적 가치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비드 이후에 새로운 경제 모델을 얘기할 때
공유경제야말로 이런 어떤 그 세 가지 가치를 강조하는 모델이었고, 다만 이전하고 달라진 거는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만큼이나 강조되는 경제체제, 새로운 경제체제로 바뀔 거라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제체제들은 경제체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 공유경제는 결론적으로 일반 시민들 중심의 그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방식 자체가 과소비, 과잉소비, 과잉생산, 과잉소비가 아닌 그야말로 나눠 쓰고 우리가 아나바다처럼 그런 원칙으로 바꾼다고 하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 팬데믹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체제와 생활 방식으로서 공유 경제에서 해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유 경제가 당장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어떤 해법으로서도 좋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팬데믹을 방지하고 환경 보호가 아니고 환경 회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 체제, 생활 방식으로도 그 공유 경제가 대단히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로서 의미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이제 K 공유 경제 코비드 이후에 한국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그 K 공유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공유경제협회가 좀 K 공유경제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리딩하자 이런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